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약사 준비를. 오늘 들었는데 석정원 약사님도 하시던데 나라고 하셨는데 그 50이 넘어 50 넘어가서 약사 돼서 뭐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저는 되게 개인적. 네. 제가 한 가지 저도 34인가 32에 시작할 때 한국 나이로 34. 40 넘어서 약사 돼서 뭐 할 거야 그랬거든요. 네. 주변에서도 이제 그렇게 다 본 거예요. 10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전 마시고. 그냥 전도사님 할게요. 네. 50 넘어서 전 전도사님, 약사님. 저는 그래 둘 다 네. 사니까. 사. 사니까 전도사, 약사. 그래, 사. 근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들었을 때 약대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2년 공부하시는 것도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올해가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네. 약대를 입학을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올해가 없으면. 와. 그런 네 어느 근데 또 정도인가요? 입학 시험도 어렵다. 그냥 그거 했다고 그 바로 수준을 좀 가는 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라고 수준.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공부하는 동안. 네, 지금은 사실은 약대가 많아져서 그렇게까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렵겠죠, 당연히 지금도. 저 네. 때만 해도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제 뭐 이런 그런 인식이 많았는데 일단은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이제 마지막에 운이 딱 돼야지 그나마 되는 건데 그 모든 게 갖춰진다는 조건이 일단은 학점이 올해이라는 거는 무조건인 거고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부분 약대를 준비한 학생들이 다 약국에서 테크니션으로 일을 하다가 약사가 돼야겠다라고 가는 그런 그리고 현장 경험 구조- 있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살다가 약대 가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이런 분 계시잖아요. 뜬금없이 살다가. 네. 근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테크니션으로 이렇게 몇 년 일을 하다가 네. 약사가 돼야지 해서 준비해서 그런 경력이 다 있고 네. 그리고 발룬티어 하는 그런 경력들도 다 보고 그리고 피켓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대 입학고사라고 네, 네. 하는 그 시험을 이제 봐야 돼요. 의사고시 같은 의사고시처럼. 거라고 하셨죠. 네, 네. 그 네 가지가 이제 다 완벽하게 갖춰졌어도 네. 마지막에 인터뷰와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운이 좋아야 붙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좀 세상에. 이런 네.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전 사실은 계속 문과만 하다가 이제 10년 넘게 이게 집에만 있으니까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고 올해이만 그러니까 저가 오로지 목숨을 걸 수 있는 거는 올해이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올해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를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렇게 평생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항상 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너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인데. 일단 네. 좀 너무 잘 되고 공부가 너무 재밌고 이게 뒤늦게 터졌나 보다. 하나님 공부의 은혜라고. 능력이. 네. 그래서 애들을 다 재우고 이제 10시, 11시 게다가 둘째 아이가 네. 제가 또 이 결심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네.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집에 오자마자 네. 10시간을 그냥 아침까지 쭉 자는 거예요. 순했구나. 그래서 네. 너무 큰 애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잠 재우느라고. 네, 네.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숨소리 들어보고 잘 자고 있나. 네. 맞아요. 둘째가? 너무 잘 자도 둘째가? 걱정이야. 계속 맞아요. 그렇게 네. 자주니까 제가 밤에 막 공부를 해도 뭔가를 되겠다. 해도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애들 다 재워놓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가 꿀맛인 거예요. 쏙쏙 들어오고 그게 제가 이렇게 당연히 그거 다 하나님 타이밍. 뭐 내가 네. 마음을 먹는다고 공부가 재밌고 막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 이제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때 이제 좀 막 그런 육아에 대한 그런 우울증까지는 네. 아니었지만 네, 그런 네. 무료함 네. 막 이런 거에서 이제 뭔가 그런 탈출구 탈출 같은. 네, 네. 막 그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를 했고 안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어머, 그것도 정말. 애 때문에 이제 막 재워놓고 얼마나 애들한테 엄마들은 짜증도 안 쓰러지잖아요.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쓰러지는데 짜증도 안 내고. 짜증은 조금 냈겠지. 짠한 애기한테 무슨 짜증을 내겠어요. 아니 조금 컸어 애들 조금 아, 첫째한테는 컸을 때? 자꾸 짜증을 유도하네요. 공부하면서 전혀 이제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재밌었다고 하시니까 혹시 궁금해서 그런 짜증은 어떻게 나왔냐면 나 빨리 책 봐야 되는데 그 애들이 앉아있고. 빨리 안 자지. 그러니까 네. 막 그거. 그때 이제 막 그런 맞아요. 거.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런 거.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오. 그래서 올 A를 받는 게 어쨌든 그거라도 없으면은 희망이 없으니까 그랬지만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 네. 공부가 되게 재밌었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하루하루의 활력소를 주는 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다 인도하셨다라는 거를 또 돌아보니까 네. 그게 저는 사실 그렇게 할 때도 언제든지 나는 그냥 힘들면 안 할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왜냐면 네. 직장 그냥 언제든지 복귀하면 네. 되는 거였고 네. 이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생물 공부를 생물을 네.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듣고 근데 영어에서 또 너무 오래 떠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간간히 알아듣고 하는데 그날 제가 이제 또 수업을 마치고 튜터링 센터에서 뭐를 이제 하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네. 반 친구를 만났어요. 네. 튜터링 센터 저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저는 수업이 끝나면 튜터링 센터에서 항상 사는데 네. 같은 반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잠깐 뭘 쓰러 왔는지 잠깐 네, 들렸는데 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고 너 왜 여기 있어? 이래서 왜? 지금 자기는 시험 끝나고 나온 건데 이래. 시험을 안 본 거예요? 나 시험을 안 본 거야. 시험이 끝나서 왔는데. 네. 너무 제가 날짜 착각한 거야. 다음 주로. 네네. 착각해가 막 이제 철렁한 거죠. 큰일 났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세웠는데. A를 유지하느라고 네. 갔는데 이거 못 보면은 A를 끝나는 회복할 거죠. 수 없는 그렇죠. 거야. 막 달려갔더니 네. 이미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내고 가는 거야. 선생님한테 자주해서 설명을 하고 네. 했는데 안 된대요? 안 돼. 이미 끝났으니까 네. 안 되는데 이러더니 그러면 내일 아침 8시에 다른 반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와서 보라고. 보든가 그래. 네. 근데 사실 제가 시험이 다음 주라고 생각을 해서 덜 공부를 준비를 했구나. 하나도 안 되고 네. 시험 범위가 막 이만큼이 없어요. 게다가 현실감 어떡하고 막 영어도 안 되니까 그거를 보려면 뭐 몇 배의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일 그래도 어떻게 일단 내일은 볼 수는 있으니까 네. 막 이제 막 큰일 난 거야. 네. 집으로 바로 달려와서 그때부터 그 이제 느낌 어떡하면 너무 힘들다. 네. 그때부터 너무 쫄려요, 지금. 막 이제 그걸 보는데 들어오냐고 그게. 근데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꼬박 한 번도 안 일어나고 한 번도 안 일어나고 다 봤는데 네. 정말 딱 끝까지. 지금 나가야 되는 시점에 마지막 그 네. 챕터가 딱 끝났어. 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시험을 봤죠. 근데 네. A가 됐으니까. 100문제를 봤거든요. 네. 100문제. 99개 맞은 거야. 웬일이야. 저는 그것도 네. 기적이에요. 진짜 이거는 기적이고 와.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나를 네. 진짜 이거를 못 놓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네네. 그럼. 그만두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그만두는 것도 저는 항상 그랬잖아.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아무 데나 할 네, 거야. 네. 근데 그만두는 그만두는 것도 것도 내 맘대로 하게 안 하신다는 거를 웬일이야. 그때 느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그 악착같이 붙잡고 있던 이제 올 A를 네. 달성을 했고. 네, 저는 듣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전혀 문제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재밌고 잘 되고 이제 이미 들어왔어. 공부 머리가. 근데 이제 약사님께서 이제 공부는 아니고 이제 상황적인 면들이 너무 이제 힘들게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셨잖아요. 아이도 그렇고. 네, 그럼 좀 나눠주세요. 본과 들어와서. 네. 네. 또 열나고 막 아이가.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달라스 와서 직장 잡을 때. 그거는 달랐을 때 네, 얘기고. 달라스 와서 직장 잡을 때 아니 아이를 픽업하러 오라고 할 때 열나서. 그거 이제 본과 때. 죄송합니다. 네, 본가 네, 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약대에 합격이 됐어요. 와, 정말로. 그냥 네, 기적이에요. 네, 네. 이것도 기적이고 저는 이제 와 보니까 네.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 영어가 본과에서 이제 네. 영어가 세컨 랭귀지인 사람이 저밖에 없고 다 네이티브였어요. 다 네이티브. 다 네이티브고 면접이 뭐 막 4시간을 봤는데 네. 뭐 1대1 면접, 에세이, 그룹 뭐 토론 막 진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거를 했다라는 게 진짜 네. 상상이 안 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는 왔는데 영어가 이제
유창하게 안 된 사람이 저 하나고. 네.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수업이 다 이렇게 토론식으로 그룹으로 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대인데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대가 한 20년 전인가부터 그냥 약대 대학에서 네. 빰디라고 해가지고 네. 닥터스 디그리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약사가 이제 닥터예요 지금은. 네, 네. 그러면서 학교들이 커리큘럼을 그렇게 약간 의대 비슷하게 네. 다 커리큘럼 그러니까 바뀐 뭔가 거예요. 계속 주입적으로 네, 그게 외우고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 토론식이라는 게 되게 새로워요. 다 네. 거의 토론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다 그런 수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나 힘들게 다른 사람보다. 네. 진짜 지금도 막 하셔야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네. 얼굴이 막 빨개지고 네. 진짜 이렇게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읽은 적도 있어요. 네네, 이렇게 똑같이 써가지고. 써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애들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공부하면서 애들까지 키우시려면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때가 애들이 이제 한 3살, 4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애들을 혼자서 키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데이케어에 맡기면서. 데이케어 맡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수업이 8시부터 5, 고등학교 수업처럼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차서요? 5시. 아, 이렇게 왜냐하면 가는 튜터링 거예요. 센터에도 계셨어야 됐으니까. 아, 그건 이제 지금은 본과에 그치, 이제 맞다. 본과니까. 죄송해요. 헷갈리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수업이 많아요? 사실 대학 수업은 그런 식이 공강도 있고 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구나.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수업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 수업 과목 딱 짜져가지고 네. 8시 시작해서 5시에 딱 끝나요. 와. 매일. 와, 네. 네. 그럼 아이들은 데이케어에 맡기시고 네, 그 다음에 애들은 저녁에 데이케어 픽업해서 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픽업 해가지고 이제 오면은 저는 이제 그때 무조건 애들이 8시면 다 잠자리 가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애들 빨리 밥해 먹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재우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정말 1분 1초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없으니까 네. 재우고 8시에 재운다 해도 뭐 9시 하면은 이제 그렇죠. 10시부터 공부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는 기본으로 매일 하는 거고 네. 뭐 4시, 새벽 4시 시험 있고 참 막 언제 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때 내가 어떻게 체력이 그러고 했지? 그때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건강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뭐 시험 있고 이러면 그냥 6시까지 와. 하고 그런데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6시까지 하고 애들 깨워가지고 네. 바로 학교 가신 거예요? 애들 데려다 놓고? 네, 애들 졸업하고 저도 학교 가고 보통 이제 시험 기간에 6시까지 하고 그러는데 네, 네, 시험 네. 기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시험이 약대는 전체 한 학기 그 학기인가 F가 2개면은 네. 전체에서 F를 2번 맞으면 졸업은 그냥 어때요? 쫓겨나요. 아, 잘려요. 아예 퇴학? 아예 퇴학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맨날 피가 말리는 거야. 시험 기간만 되면 막 이게 막 더 모든 그 신경이 너무 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어떤 생명과도 연관돼 있으니까 뭔가 멀씨가 없긴 없다. 그래야 될 것만도 오, 같아요. 네. 네, 그거 대충 해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에 아무튼 그렇게 너무 긴장인데 이제 한 번은 1시간 남겨놓고. 네, 이게 시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뭐 나한테 완벽히 준비돼서 이런 적이 그런 적이 없죠. 계속 들어가면서까지 보는데 막 이제 1시간 남았어요. 네. 하고 있는데 애들 데이케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아이가 열이 나니까 지금 빨리 픽업하라고. 어떡하면 좋아. 안 그래도 시험 보기 1시간 전부터 저는 심장이 계속 뛰고 있거든요. 아, 그 현실감이 저는 막 스트레스가 돼요. 지금 듣기만 해도. 네. 진짜 너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일단 가야죠. 가서 그럼요. 애를 데리고 왔는데 시험 시간은 막 이제 30분 남았고 네. 막 진짜 너무 막 암담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를 잡고 학교를 일단 들어왔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죠. 네. 그랬더니 이제 한 선생님 여자 선생님 계셨어요. 저랑 이렇게 애들 키우는 같이 공감해 주시는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방으로 선생님 방으로 갔는데 얘를 붙잡고 그 선생님 앞에 딱 섰는데 자주정을 설명도 못하게 그냥 눈물이만 계속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내 방에서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가서 시험 보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 아기를 봐주고 저는 이제 가서 시험을 보는데 울면서 오자. 좀
눈물 막 흘리면서 뭐 뿌예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정말 미안. 내가 티슈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양쪽에 하나씩 드리려고.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제가 그 과목이 좀 과학적 그거 좀 어려웠던 과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보신 중에 저도 제일 잘 받은 거예요. 아 오늘 조금 자랑. 기적이 아니. 아니 정말 농담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네, 정말 기적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애기들 하고 재우고 그렇게 가시다가 근데 진짜 3학년 이제 1학년, 2학년 지내시고 3학년 때 이제 되게 진짜 중요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3학년 때 막 큰일이 졸업 시험도 있으셨다고. 앞두고 정말 온갖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마무리 하시고 하실 때 또 네. 어떤 일을 그래서 겪으셨다고? 이제 보통 약대는 4학년 한 1년은 다 밖에서 로테이션을 돌아서 그럼 3학년이 거의 실습처럼 하는 끝이네요. 네. 3학년이 이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러는 거는 이제 끝인데 이제 3학년 마지막 학기에 거의 모든 과목에 그 졸업 시험처럼 총괄하는 시험물을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그 시기였어요. 10월 달.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학교를 아침에 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전화가 아침에 온 거예요. 남동생한테 아빠가 이제 위급하시다고. 근데 이제 동생은 저를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최대한 이렇게 유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네. 증세를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폐혈증이신 거예요. 폐혈증이라고 이제 혈관으로 네. 감염이 돼가지고 네. 되게 위험한 사실 되게 회복하기 원래 힘든 지병이 거거든요. 있으셨던 건 전혀 아니고. 없으셨고 그러면 너무 건강하시고 저도 되게 운동을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아빠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뒷모습만 보면은 40대 근육질 구릿빛 피부 건강하셨구나. 네. 뭐 약 같은 것도 전혀 드시는 거 없었고 네. 너무 건강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고 감염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었고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주 전부터 감기 증세로 계속 열이 나고 하셨는데 어른들은 병원 안 가고 감기라고 그냥 감기약만 드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오한하고 막 이제 이게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가니까 이제 목 뒤쪽으로 인펙션이 너무 많이 이게 그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병원에 들어가실 때는 약간 의식을 잃으시는 상태로 가셨고 그렇게 가서 이제 전화를 받고 하루 이틀 경과를 듣는데 이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2주 아빠는 이미 이제 응급실에 계셨고 의식이 없으셨고 이제 저 2주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빠 너무 좋아하셨다고 너무 많이 의지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냥 그래서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학교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2주 이제 장례식 보고 저는 바로 돌아왔는데 사실 이제 아빠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인 게 저희 아빠가 제가 아기 때부터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네, 혼자 키우셨고 이제 되게 이게 시골에서 네. 서울로 그냥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 땅에서 이제 혼자 자수성가를 하신 거예요. 자수성가하시는구나.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20대 후반에 이제 제가 어린 딸이 있는데 네. 저를 혼자 데리고 이제 그 역경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네. 온갖 그 일을 다 시간들을 하시면서 저를 이제 혼자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사실 아빠가 저한테는 이 세상에 유일한 저의 단 한 사람 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세상을 잃은 거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네, 저는 아빠가 없다라는 게 제 인생에 얼만큼의 두려움과 공포였냐면 가끔 어릴 때도 잠을 자다가 이제 아빠가 죽는 꿈을 꾸면은 비계가 막 다 흥건히 젖어 있을 정도로 꿈에서도 울고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으셨었나 봐요. 불안감은 없었는데
너무 원체 건강하셨으니까 아, 근데 아빠가 날 전부니까 그 전부를 아빠가 잃을까 잊게 봐. 될까봐. 네. 그런 그러면 그 당시에 단기 기억 상실증에 네, 걸리신 거야. 그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정신을 차린다고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차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이제 막 기말고사 이제 그런 시험들이 이제 막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오자마자 저는 바로 그런 시험에 이제 막 투입이 됐어야 되는 거였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약 이름 뭐 이런 거 막 몇백 개씩 맨날 외우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총괄해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봐야지 패스 이게 최종으로 되는 건데 백지인 거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모든 과목에서. 네. 그래서 정말 아주 힘겹게 네. 그 이제 선생님들이 저의 그런 또 상황을 사정을 아시고. 아시니까 막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렇게 네,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든 다시 게 없게 제자리로 그 돌아온 게 돌아오진 않. 그거 공부를 마치고까지는 그러니까 시험을 다 보고 3학년 끝나는 때까지는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뉴욕에서 주일 예배 주일만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알칸사로 와가지고 또 주일 예배만 이제 참석하고 그렇게 지냈던 상태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진짜 막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이거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을 때예요.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참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오셨다라는 게 그때 사실 저 교회와 학교가 1시간 거리였거든요. 니를락이라는 데 있었고 저는 학교가 1시간 거리였는데 주일 예배를 거의 4년 동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그때 막 정말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사실 저한테 잠은 그 당시에 매일 애들 6시 반에 너무 소중한 거죠. 네. 매일 6시 반에 애들을 둘 앞에 학교 가고 공부하고 3시, 4시까지 그 생활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도 이제 애들을 뭐 운동 경기 그 와중에 또 애들 안 시킨 게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대단하시네요. 네. 운동 경기 하고 사실 주일이 유일하게 제가 몇 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는 단 하루인데 그 1시간을 예배 시간 맞춰 가려면 똑같이 제가 평상시 학교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일 예배를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얼마만큼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는데 왜 이분이 이러셨을까 하는 원망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 서로들을 왜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정도로 제가 신앙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만큼 인식하지 못했을 때예요. 충분히 이제 그러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경험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거를 그냥 살면서 계속 매번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하신 데는 결과가 있을 거야. 뭔가 뜻이 있을 거라는 게 항상 있었는데 신뢰잖아요. 성숙하셨네요. 근데 그 아빠의 일을 겪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해답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제 삶에서 아빠가 없는 게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전혀 아무리 노력을 했어요, 진짜. 그걸 받아들이려고, 이해를 하려고.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은 있었어요.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그 뜻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을 만한 뜻이 있을 거라는 거는 그것도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놀랍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갔던 것 같아요. 네. 막 원망하고 왜 이러셨어요?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분명히 뜻이 있는데 나는 지금은 모르겠고 몰라. 이게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까? 네. 보통은 분명히 알게 될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네, 네, 그때까지는. 네.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알게 될까? 이 뜻을? 그렇지만 분명히 뜻이 있으실 있으실 거라는 거야.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기를 계속 간절히 소망했죠. 네. 그리고 나서 그때 흔들림이 없으셨던 거죠. 주일 예배를 전혀, 계속 가는 네. 거에 뭐 대해서 교회를 그냥 떠났다거나 전혀. 하나님 왜 이래 전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뜻과 참, 계획 안에. 그러니까 그때 신앙이 없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냥 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안 하신 거지 바빴으니까. 어. 근데 정말 참 예배를 드리러 간 거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교회 가신 게. 그러니까 내가 뭐 출석을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뭐 직분이 있으니까 이래서 그런 건 가신 게 전혀 예배도 아니라. 또 삶으로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스케줄대로. 네.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대로 어. 뭐 제가 가야 돼서 출석 도장을 그러니까, 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발걸음이 그러니까 그 이끌려 갔었던 인도하심이잖아요. 완전히. 제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네.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이유가 계속 저와 함께 저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막 강권하심 이런 게 막 너무너무 많이 느껴져요. 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